안녕하세요. 건강한 창업 아카데미 안은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과 생즙이라든가 생칡즙 이렇게 생즙 가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유압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착즙만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분쇄기를 따로 쓰셔야 되고, 분쇄돼서 나오는 그 재료를 유압기에 넣고 이렇게 착즙을 할 수 있는 착즙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유압기라고 하는 거는 유압의 원리로 인해서 착즙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유압 방식의 착즙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중탕기를 쓰던 시절 10년 전, 15년 전 혹은 뭐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유압기라는 제품보다는 사실 이제 탈수기라는 제품을 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탈수기라는 제품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처럼 자루 안에 재료를 넣고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추출액만 빠져나가는, 지금도 그런 제품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던데 예전에 쓰던 탈수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을 좀 많이 썼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탈수기 가격이 워낙 비싸요. 거의 뭐 200만 원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압기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건강원에서는 그래도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탈수기보다 이제 덜 위험한 유압기 제품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그 유압기의 구성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본 제품은 유압기 본체입니다. 유압기 본체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기 본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내통과 외통, 그리고 이제 누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지금 바닥에 이제 구루마가 있습니다. 유압기 쪽으로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 내통과 외통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식 이렇게 수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레와 이제 내외통은 이제 따로입니다.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내통 부분이 있습니다. 내통은 또 내통과 외통으로 또 나뉘어요. 내통과 외통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타공망이 있는 게 내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혀 이제 막혀져 있는 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외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통 안에 내통을 넣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내서 보면 밖에 통에는 앞에 이렇게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착즙을 했을 때 찌꺼기는 안에 남아주게 되고 추출액이 이쪽이 밸브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밸브가 달려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기를 처음에 이제 결합을 할 때는 내외통이 포함된 걸 이 구루마에 올려놓고 유압기 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유압기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유압 자루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 유압 자루의 구멍이 다소 조금 큰 편이에요. 추출용 보자기에 비해서는 구멍이 조금 큰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촘촘하게 되면 이 착즙하는 과정에서 자루 안에 압력이 생겨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멍이 있어야 추출액이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즙을 가공을 하다 보면 천연 재료를 넣고서 분쇄를 해서 넣고 착즙을 하게 되면 이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약간의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 찌꺼기들이 이 구멍을 막아가지고 추출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세한 거, 너무 고온 입자의 자루를 사용하기보다는 유압기 전용 자루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회용 자루 같은 거, 추출용 부직포라든가 아니면 추출용 자루 같은 경우는 약해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기 자루는 다른 자루에 비해서는 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유압 자루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착즙을 하는 과정에서는 유압 자루를 결합되어 있는 내외통에다가 이렇게 펴서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재료를 넣어줍니다. 재료를 넣어주실 때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다 넣으면 20kg 이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입자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0kg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지만 20kg를 한 번에 다 넣고서 착즙을 하게 되면 이 착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험상 한 10kg 정도, 번거롭긴 하겠지만 10kg 정도를 넣고서 착즙을 하고 또다시 10kg 정도를 넣고서 착즙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수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료를 다 넣은 다음에는 유압 자루를 이렇게 들어서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가운데로 눌러주시면 돼요. 보통 추출용 보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루를 묶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탕기 내부에서 원재료가 새어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끈으로 묶게끔 되어 있는데, 유압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끈은 따로 있지 않고 손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말아주시고 이 가운데로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루를 넣어주신 다음에는 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이 누름판이 있는데, 누름판을 위에다가 함께 넣어주셔야 돼요. 누름판을 넣어주셔가지고 스테인리스 누름판이 이 압착을 했을 때 골고루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리콘 누름판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실리콘 누름판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의 누름판이 눌렀을 때 옆에 여백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루가 이제 끼어져서 이제 올라오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리콘 재질의 이 누름판, 이게 패킹이죠. 누름판 패킹은 반드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패킹까지 넣어주신 다음에는 이 네 통을 이제 밀어서 넣어줍니다. 이 제품에 따라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네 통을 안에까지 꽉 집어넣고서 착즙을 해줘야 되는데 적당히 밀어넣고서 그냥 바로 착즙 레버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누름판이 이 테두리 부분을 눌러서 이 내통과 외통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통과 외통이 찌그러지게 되면 이 내외통은 별도로 다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제 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면 리미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리미트 스위치는 뭐냐면 안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통을 집어 넣었을 때 끝에까지 밀게 되면 이 스위치가 이 밑에 부분이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눌리면 유압기가 작동이 되고, 이렇게 끝에까지 밀어넣지 않고 여기 떨어져 있으면 유압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리미트 스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맹신해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네 통을 끝에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끝에까지 밀어 넣는 것을 습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통을 완전히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는 이제 구루마를 이제 꺼내 주시고, 그리고 추출액을 담을 용기를 바닥에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밸브를 열어서 추출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착즙할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 다음으로 이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시동을 걸어 주셔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유압기동이라고 있는데, 유압기동 버튼을 누르면 유압이 작동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압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 유압기동이 작동이 안 되면 그 리미트 스위치, 그러니까 네 통을 안에까지 밀어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압기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 레바를 보시면 상승, 중립, 하강이 있습니다. 이제 올리면 상승, 중립, 이제 중간에는 이제 중립이죠. 중립이면 이제 기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하강을 누르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는 하강 버튼을 누르면 이제 착즙이 되겠죠. 자, 하강 버튼을 누르면 누름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압기의 착즙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성질 급하신 분들은 사용을 하실 때 아마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한 힘을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즙량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유압기를 2대 내지 3대 뭐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압기를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누름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유압의 힘이 한순간 받게 돼요. 그때는 이 작동장치 위에 보면 유압 게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압 게이지가 있는데 유압기 같은 경우는 힘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게이지가 한 번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상승을 해주시게 되면 유압 게이지가 다시 하강을 하게 되죠. 한 번에. 이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추출액을 제가 다른 영상 화면으로 참고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주입구 쪽으로 추출액이 쏟아지게 됩니다. 유압기로 착즙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착즙 레바를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면 천천히 누름판이 내려가다가 안에 있는 재료에 누름판이 닿게 되면 이제 한 번에 힘을 주게 돼요. 한 번에 힘을 주면 나중에 자루 내부에 압력이 생겨가지고 자루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일회용 자루를 이용을 해서 착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루가 쉽게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이제 위로 막 다 튀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을 보통 유압기를 쓰시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눌러놓고 다른 일을 보시거나 이러기보다는 잠깐 지켜봐 주시고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중립선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기판에 있는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한 가지는 뭐냐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보통 1에서 6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타이머를 2에다가 맞춰 놓으시게 되면 2분 동안 작동을 하고 유압 기동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작동 중에도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그래서 보통 6 정도에 놓고 많이 사용들 하세요. 이렇게 타이머가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한 유압 기동을 이제 막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일을 보러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포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유압 기동이 되면 이제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상의 이유, 그다음에 이제 고장상의 이유들 때문에 타이머를 장착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타이머가 짧게 맞춰져 있는 분들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압기를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유압기를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누름판을 상승을 해주셔서 이 내통과 외통을 꺼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내통을 꺼내실 때는 누름판이 완전히 끝에까지 올라갈 때 이제 꺼내 주셔야 되는데, 누름판이 이제 맨 상위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만 듣고서 이제 확인이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끝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레바를 다시 중립에 놓고 내외통을 꺼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날 정도, 그러니까 맨 상위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내외통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내외통을 꺼내 주실 때는 이 구루마를 이용을 해서 내통과 외통을 분리해서 이렇게 꺼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외통을 세척을 할 때는 먼저 이 안에 있는 실리콘 누름판을 제거를 해서 별도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압자루 같은 경우도 이제 꺼내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밖에다 비워서 이제 버리시면 되고, 자루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빨아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통을 분리를 해서 내통 역시도 또 별도로 세척장으로 옮기셔가지고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바닥에 이제 합판이 있습니다. 합판. 외통과 내통 사이에 이렇게 합판이, 그러니까 누름판이 꽉 눌렀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판이 있는데, 합판도 꺼내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을 뿌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닦아주실 때는 뭐 철수세미를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철수세미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철수세미에서 빠진 이제 올이 어디에 이제 껴있을 수가 있어요. 철수세미가 금방 이제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압기 제품에 사용되는 이렇게 구성품은 대부분 다 이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가지고 닦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구루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원에서 이 생즙 가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압 착즙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까 뭐 사과 생즙이라든가 생칡즙 이런 부분들에
유압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조금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거나 작동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제품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AS 하는 방법, 그리고 재료별 가공하는 방법까지 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롭게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이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1,000 kisses. Oh, please stay a while. I'll reach up to hold your